안녕하십니까. 태권도 문화연대 이창후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태권도사에 대한 가라데 유입론이 어떤 점에서 불합리한지 그 사고방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라데 유입론이 틀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원폭 개발자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상반되는 두 입장을 볼 수 있어요. 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본의 원폭 피해자라는 사람들이 남아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원자폭탄 개발자에게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라고 생떼를 씁니다. 그런데 반대 입장은 다릅니다. 원폭 개발자인 미국인은 아주 단호하게 잘라 말하죠. 저는 사과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이 사과해야 하는 거죠.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입장 중 어느 쪽이 옳아 보입니까? 전후 사정을 알고 보면 누가 봐도 당연히 미국인의 입장이 옳죠. 일본 피해자들의 입장을 봅시다. 원폭의 피해가 끔찍하고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강조합니다. 문제는 일본이 미국을 먼저 공격했던 것은 이런 반구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원폭을 개발한 미국인은 양쪽을 다 봅니다. 원폭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고 끔찍했던 상황 역시 언급해요.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무고하게 죽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죠. 왜 그것이 더 중요한가?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미국인의 입장이 더 옳고 일본인의 입장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쟁점의 양 측면을 다 살피고 한쪽이 왜 다른 한쪽보다 더 중요한지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쟁점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 관련된 여러 측면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두 개의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일본 피해자들처럼 자기에게 편리한 한 측면만 보고 생떼를 쓰면 결코 옳은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인처럼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인 일본의 진주만 침략도 같이 생각해야만 옳은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두 결론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쪽이 옳은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양쪽의 사고방식을 보고 판단하죠. 그런데 한쪽은 미국인의 입장처럼 사물의 양면을 다 살펴서 주장하는 데 반해 다른 쪽은 일본인 피해자처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내세우면서 생떼를 쓰면 그 자체로서 잘못된 것이 됩니다. 이제 태권도사의 문제로 돌아와 봅시다. 태권도사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강조하자면 어떤 쟁점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문제의 양 측면을 모두 보고 어느 쪽이 왜 더 중요한지 따져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생각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별로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가라데 유입론을 봅시다. 이 입장은 태권도가 가라데가 유입되어 변형 발전되었다고 주장하지요. 그 속에도 사소하게 여러 다른 입장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주로 그 근거를 태권도 품새가 가라데와 유사하고 태권도 관장들이 일본에서 가라데를 배운 적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한편 전통주의적 입장을 봅시다. 태권도가 태견에서 발전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죠. 여기에도 여러 다른 이론들이 섞여 있겠지만 그중 설득력 있는 입장은 태권도의 발차기와 겨루기는 태견에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태권도의 품새는
가라데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품새와 겨루기 및 발차기 중에서 후자, 즉 겨루기와 발차기가 태권도의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태권도가 택견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가라데 유입론은 태권도의 품새와 태권도인들의 행적이라는 한 측면만을 근거로 삼고 택견 발전론은 태권도의 발차기와 겨루기라는 또 다른 측면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럼 서로가 다른 것을 보고 있군요. 그럼 각자 반대 측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대부분의 가라데 유입론은 그냥 태권도와 택견의 닮은 점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품새와 태권도인의 행적만 중요하다고 매달리죠. 반대로 택견 발전론은 태권도의 품새가 가라데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발차기와 겨루기가 태권도에서 더 중요하다고 말하죠. 태권도 지도자들이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가라데를 배웠던 것에 대해서는요, 역시 언급합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반박하지요. 그 사람들이 20대 때 유학하면서 겨우 몇 년간 취미로 배웠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도대체 무술을 얼마나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한국에서 도장을 열었을 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양복 입고 와서 수련생들을 살펴보았을 뿐 실제로 가라데든 태권도든 무술을 가르치지는 않았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어느 쪽이 양 측면을 다 살피는 사고방식인가요?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미국인의 사고방식을 따르나요? 제가 볼 때는 택견 발전론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태권도 역사에 대한 논쟁을 해보면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왔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매번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결론을 정리해 봅시다. 결론은 가라데 유입론은 무조건 틀렸고 택견 발전론은 무조건 옳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올바른 사고방식입니다. 쟁점과 관련된 여러 측면들을 생각하는 사고방식 말입니다. 그래서 가라데 유입론이 더 많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장한다면 그것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즉 여기는 빈자리인 것이죠. 처음의 예시로 돌아가면 일본이 진주만을 먼저 공격했지 않느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렇게 눈물 질질 흘리면서 불쌍한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연민이 느껴지기보다는 눈살이 찌푸려진다면 우리는 혹시 내가 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만약 일본 사람들이 아니 그 누구라도 진주만을 먼저 공격한 것은 인정하고 그것과 원폭 피해를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편다면 그래도 그들에게 덜 눈살이 찌푸려질 테니까요. 어쩌면 그 사고방식의 합리성에 따라서 더 옳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태권도사에 대한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사고력은 가지고 태권도사 문제를 논의해 봅시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